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밀리면서 81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된 결과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야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8일부터 7거래일 동안 8.2%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5.3%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큰 폭으로 내린 데는 코스닥 시장 내 중국 수출 관련주 비중이 높다는 특수성이 반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검토하면서 국내 업체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제품의 중국 수출 품목 비중을 보면요. 전자 부품과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산업용 전자제품과 광물성 연료, 정밀화학 제품과 기초산업기계, 수송기계 순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중간재 공급하는 기업 비중이 큽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중국 수출과 밀접한 IT와 화학, 기계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코스닥 시장의 31%에 달합니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국 중앙은행 긴축이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분쟁의 1차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다음 달 초까지는 변동성 장세에 노출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코스피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2일부터 5거래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올해 3월 5일 이후 처음으로 2,400선이 붕괴된 데 이어 이날은 2,34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장중에는 2,336.54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저점을 찍게 된 것은 G2의 무역 갈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긴축 통화 정책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1, 2위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고조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달러 강세도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해 차익 실현을 내려는 동기가 커지기 때문에 달러 흐름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4.3원 상승한 1,009.1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5거래일간 급등하면서 어느덧 1,110원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06억 원, 318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2,151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날 전거래일보다 36.13포인트 내린 2,340.11에 장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큰 하락세를 이어나가면서 지난 1월 2일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466억 원 매수 움직임 보였으나 개인이 274억 원, 외국인이 250억 원 팔았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24.84포인트 내린 815.39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건설업, 철강금속, 기계업, 전기값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보험 등의 일부 업종만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제약 업종이 그중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3.77% 하락했고 유통이 5.8%까지 밀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먼저 아모레퍼시픽, 기아차, GS건설 순으로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화재, LG유플러스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셀트리온 순으로 매도했고요.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신라젠, 휴젤, HLB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CJENM, HLB, 펄어비스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제약, 대ITI, 내추럴 엔도텍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아프리카TV, 신라젠, 컴투스 순으로 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먼저 WTI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중 무역 전쟁 우려의 국제 유가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추가로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유가도 재차 급락했는데요.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150만 배럴 증산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 결과 1.2% 하락한 65.07달러로 유가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의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한 데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되면서 시장 간의 불안감도 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미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300억 달러에 그치는 만큼 추가 관세보다는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제한 등의 조치 정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들의 경제지표 둔화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무역전쟁 우려도 확산하며 시장의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간밤 미국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6거래 연속 하락하며 작년 3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의 하락세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87.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4,700.21의 거래에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 21.44포인트 내린 7,725.59의 장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는 11.16포인트 하락한 2,762.59의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경제의 강대강 대치의 여파로 아시아 시장부터 전 세계 증시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대형주에 특히 타격이 컸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는 포크스바겐, 아디다스가 모두 2% 넘게 빠졌고 프랑스 증시에서도 전자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각각 4.11%, 3.84%까지 급락했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는 버버리와 광산기업 리오탄토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지수의 푸시 지수는 전날보다 0.36% 내린 7,603.85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요. 이어서 프랑스 카크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1.1% 하락한 5,490.63에 장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전일보다 1.22% 내려 12,677.97까지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예상 출발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전일 대비 1.96% 하락한 2,338.40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8.41% 하락한 807.31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예상 체결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7,0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6%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135,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1.76% 상승했습니다. 6,000원 올랐고요. 346,0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0.45%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22만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 살펴보겠습니다. 0.17% 상승했습니다. 100원 상승했고요. 57,4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살펴보겠습니다. 1.66% 하락했습니다. 5,000원 떨어졌고요. 29만 6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2.19% 상승했습니다. 550원 올랐고요. 82만 5,6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0.37% 상승했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82만 2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2.15% 상승했습니다. 138만 8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66만 1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푸드입니다. 보합권에서 75만 9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입니다. 6.25% 상승했고요. 49만 7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CJ 오쇼핑이 보이고 있는데요. 2.2% 상승했습니다. 4,800원 올랐고요. 22만 3,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보입니다. 1.07% 하락했습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18,4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17,7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8,5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ICT가 1.3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1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서가 보합권에서 26,3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ENM 살펴보겠습니다. 1.48% 상승했습니다. 89,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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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9일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로 하락해 9개월 새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엔고와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6.13포인트 내린 2340.11로 장을 마쳤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업종이 내렸습니다. 의약품이 5.82% 하락했으며 건설업이 4.62%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등락을 반복한 끝에 외국인의 매도에도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0.86%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12% 올라 84,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6.5% 빠졌으며 셀트리온도 5.74% 내렸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도 4%대 하락을 기록했으며 현대차, KB금융, 네이버 등이 밀렸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0.23% 올랐으며 삼성 SDS가 5.37%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동방이 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의 부진 속에 3% 가까이 하락하며 810대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4.84포인트 내린 815.39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4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운송을 제외한 전업종이 내렸습니다. 제약이 3.77% 하락했으며 유통이 5.86% 밀렸습니다.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7.6%, 6.07% 내렸습니다. 신라젠은 7.86% 떨어졌으며 HLB, 코오롱 티슈진이 각각 6.37%, 6.91%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노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로메드가 1.55% 올랐으며 펄어비스와 휴젤 등이 상승했습니다. 판타지오가 최대 주주인 골드파이낸스 코리아의 지분 매각 소식에도 13.7% 상승했습니다. 아이텍 반도체와 서전기전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4.35원 오른 1,10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에스모입니다. 에스모가 자율주행 전문 플랫폼 자회사인 NDM이 보유한 AI 기술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AI를 이야기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잇따른 출장길에서 AI와 전장 사업에 대한 현황과 트렌드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해외 네트워크 복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에스모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모 전일 대비 1.12%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3,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업황 호조 지속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MLCC 호황이 연내 지속되면서도 실적도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MLCC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4분기 2%를 저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으로 오는 3분기에는 26%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2.11%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신작 게임 스카이랜더스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컴투스에 대해 지적 재산권 인지도가 높은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3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스카이랜더스 CBT 이후 주가가 급락했지만 게임 유저들의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CBT 종료 후 출시 일정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마케팅 구간으로 들어가면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전일 대비 1.2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만 5,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온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창구 상위에는 모건 스탠리와 UBS, 골드만삭스, CLSA 등 외국계 증권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겠지만 3분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해 영업이익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 실적 개선을 보고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0.96%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47,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 및 추가 관세 경고를 주고받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401.85포인트 내렸습니다. 22,278.48포인트에 장 마쳤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되면서 시장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183.28포인트 내렸습니다. 1904.19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미중 통상 마찰이 격화하는 데 대한 경계감이 투자 심리 급속히 얼어붙게 하면서 반락해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14.08포인트 내려주면서 2,907.8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3,000선 이하까지 내려간 것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었던 국내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20.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2360.5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9.65포인트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825.0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하락세를 딛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의약품 업종이 2.91%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입니다. 2.78%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5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2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1.57%가량 오르면서 장 열었고요. 상승세 시간이 갈수록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일제약 보겠습니다. 2.91%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2,950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폭락 흐름 이어갔었지만 오늘 상승 흐름 지피고 있는 삼일제약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유제약도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91%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유유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역시 1.68%가량 올라주면서 높은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8만 1,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부타 공장에서 EU GMP 승인 획득했다는 점이 주가에 강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강 금속 업종 보겠습니다. 1.1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 들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부국철강 종목이고요. 현재 910원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3,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배철강 보겠습니다. 14.04%가량 올라주면서 14%대 초반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5,8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NI스틸 보겠습니다. 7.22%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8% 가깝게 급등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85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업종 보겠습니다. 어제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은행업종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2.1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직 개편 나섰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우리은행 종목입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은행 보겠습니다. 0.82%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6,1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0.6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00원 정도 주가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16,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1.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업종지수의 하락률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남부 경협주죠. 쌍용 양회 종목이 3.4%가량 빠지면서 오늘 부진하고 있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29,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산업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4%가량 내려주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다는 소식에 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4,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6만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리아 오토글라스 보겠습니다. 9일째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특히 매도세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4,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니온 종목 보겠습니다. 1.68%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8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4,680원 보여주고 있는 유니온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종이 현재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 딱 빠지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생명이 약세입니다. 3.51%가량 내려주면서 어제의 상승세에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90원가량 주가 하락했습니다. 7,9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화재 보겠습니다. 2.56%가량 역시 하락하면서 3%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7,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6만 6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ING생명 보겠습니다. 2.11%가량 빠지면서 역시 2%대 초반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4,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화재까지 보겠습니다. 1.18%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8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상승세 어제에 이어서 시연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0.6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7,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가 또 이틀째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5,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재 1.14%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고성능차인 벨로스터 N이 출시됐음에도 약세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2만 9,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1.0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 가격은 33,8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빨간불 크게 들어와 있는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1.72%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세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2.0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합병 진행을 위해서 단기 차입금 증가했다는 CJ E&M의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현재가는 22만 3천원 보여주고 있는 CJ 오쇼핑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GS홈쇼핑 보겠습니다. 1.3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2,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8만 3,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업종 보겠습니다. 현재 1.5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카페24 종목이 2.94%가량 많이 올라주면서 인터넷 업종 전체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5,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만 2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Y커머스입니다. 1.3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GY커머스입니다.
세 번째는 가비아입니다. 현재 0.64%가량 올라주면서 0.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역시 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원익 종목이 2.2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12.82%가량 빠지면서 급락했지만 오늘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원익 종목입니다. 17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7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명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1.59%가량 올라주면서 1.6%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8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이 1.2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3일간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에 나섰던 삼본 정밀전자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9.22%가량 급락하면서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5,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성 엘텍 보겠습니다. 현재 3.38%가량 주가 빠져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1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장비 업종 보겠습니다. 현재 0.68%가량 빠지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5.57%가량 빠지고 있는 토필드 종목입니다. 19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2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J ENM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3%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3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93,3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1.2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상승세 전환한 모습을 오늘까지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9,5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74만 5,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0.79%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6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이 45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309억 원과 1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7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8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87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1,336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64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999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내놓은 종목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제목은 MLCC가 대세입니다. 올해 지속적인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MLCC인데요. 리포트는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 전망부터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2018년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7.4% 감소한 1조 8,70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전망 대비 소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컴포넌트 사업부를 제외한 전 사업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삼성전기의 2018년 2분기 영업이익을 1분기 대비 16.9% 증가한 1,801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컴포넌트 사업부를 제외한 전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MLCC 매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MLCC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LCC 업황 개선이 주요 원인이라고 짚히고 있는데요. MLCC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4분기에 2%를 저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에는 26%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MLCC의 업황은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드램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공급 부족 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업체들의 관심이 IT보다는 전장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IT용 MLCC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이는 2018년 3분기까지 실적 개선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력 제품인 MLCC의 업황이 호조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 부진했던 중국향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해줬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 18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MLCC의 업황 호조세가 보이면서 성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기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2.11%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4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제시한 하나투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요, 주가 급락, 원화 가치 하락과 오사카 지진에 대한 우려 반영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하나투어의 최근 주가 급락세의 원인부터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주가는 6월 18일 급락했습니다. 15일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이후 18일에도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사카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지진이 여행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를 확대한 것인데요. 또한 리포트는 향후 환율의 변동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현상으로는 주가 하락이 다소 과도해 보인다고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리포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출국 수요는 일시적으로 전염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기간을 제외하면 원화 가치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만 원화 가치가 현 수준에서 급격한 추가 하락이 없다면 출국 수요의 증가율 둔화에 대한 우려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수준 이상에서 유지가 됐던 만큼 현재의 환율 수준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까지 제시해줬습니다. 6월 18일 발생했던 오사카의 지진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관광 수요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한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일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사카 지역의 관광이 꺼려지더라도 일본 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관광지 변경하여 갈 수 있는 대안이 많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중국으로의 출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여행의 특성은 다소 다르지만 단거리 여행지로 중국이 일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책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네, 원화 가치의 하락과 오사카 지진 영향으로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하나투어 종목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토 현재 0.33%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9만 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토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LS산전 종목 리포트입니다. 결실을 거두는 융합사업이라는 제목입니다. 1분기에 깜짝 실적 거뒀던 LS산전인데요. 2분기 전망과 올해 전망치는 어떤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503억 원에서 568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의 주역이 전력 인프라였다면 2분기는 융합사업부가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융합사업부의 긍정적 변화로서 ESS가 내수시장 특수 속에 재련과 제강, 중공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상 수주가 현실화되고 있어 매출액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은 일본 하나미즈키 프로젝트 등 EPC 매출 확대로 손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와 더불어 EV 릴레이 중심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융합사업부의 영업손실은 2분기에 대폭 줄어들어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 인프라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스마트 그리드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등 성장 동력으로 구성된 융합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더욱 긍정적인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192억 원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도 9만 5천 원까지 재차 상향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호조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등 국내 설비 투자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HVDC는 국내 유일 사업자로서 서해안 2차 프로젝트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와 자동화 솔루션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남북 경협이 구체화가 되면 전력 인프라와 철도 시스템 위주로 수혜가 기대되는 LS산전 종목이었습니다. 네, 남북 경협으로 인한 시너지 가능성도 보이고요. 융합사업에서 두각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LS산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S산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S산전 현재 0.83%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72,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LS산전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제주항공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2분기 조정 이후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요. 오히려 3분기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제주항공 종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주가는 6월 이후 9% 하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원화 약세와 오사카 지진 등 대외 변수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5월 평균 항공유가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은 31% 늘었지만 운임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5월 황금 연휴에 따른 실적 베이스가 높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분기는 비수기로 운임보다 탑승률 제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분기만큼 유류 혈증률을 통한 가격 전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1분기 서프라이즈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3% 높아졌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되기까지는 부정적 외부 요인에 투자 심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만 최근의 주가 조정세는 단기에 그칠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의 강세는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접어드는 대목에서 유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3분기 유류 할증료의 효과는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2분기와는 반대로 기저효과에 따른 운임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이익 베이스가 낮았었습니다. 계절적으로 3분기는 항공사들의 최대 성수기라고 짚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주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48%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올해 3분기 컨센서스는 지난 1분기 실적에 비해서 8%가량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작년 제주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주가는 상반기에 오르다가 6월 말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웠던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주가의 상고 하저 패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당초 비수기 계절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올해 이익의 분기 편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점은 이러한 고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줬습니다. 다만 2분기 우려보다는 3분기의 실적 상향과 리레이팅 가능성 더 높다는 점에서 이번 주가 조정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곧 이어질 2분기의 우려보다는 3분기에 이어질 실적 상향을 고려해 볼 만한 제주항공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공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현재 전일 대비 1.15%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44,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항공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팩사벤과 세미플리맙을 병용하는 신장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첫 임상 환자가 미국에서 등록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주가 신라젠 2.48% 상승했습니다. 1,900원 올랐고요. 74,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으로 이전에 전이됐거나 절제 불가능한 신장암 환자 89명을 대상으로 3가지 치료군으로 나눠 미국 이외에도 한국, 호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환자 등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제네론의 세미플리맘은 사노피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인데요. 지난 4월에 유럽의약품청에 피부 평평색포암 치료제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 시 PD-1을 타깃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으로는 옵디보, 키트루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신라젠 관계자는 특히 팩사벤은 신장암 대상 단독요법 이상 결과 완치 환자가 관찰된 바 있으며 또한 종양세포의 면역 억제적 환경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롯데하이마트입니다. SK증권은 20일 롯데하이마트가 양호한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해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시간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롯데하이마트 3.00% 상승했습니다. 2,200원 올랐고요. 7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에어컨과 정보통신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매출은 2, 4분기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세탁기 성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빨래 건조기 판매가 늘면서 드럼 세탁기 판매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2012년 크게 늘어난 이후 줄어들었던 TV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되며 지금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20인치 이상 초고선명 TV의 판매가 증가하며 단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진했던 냉장고의 판매는 2, 4분기에 소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 4분기에 판매되었던 에어컨은 더위가 늦게 시작되면서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PC와 모바일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체 소비가 부진한 것과 달리 롯데하이마트의 전반적인 전자제품 판매는 호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에 따른 수혜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빨래 건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판매 수량의 증가보다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지속한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가전 판매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전자제품 판매 시장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롯데하이마트의 추가 성장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가 중기의 탄탄한 영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NC소프트에 대해 신작 출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긴 호흡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현재 전일 대비 4.44% 떨어졌습니다. 16,000원 하락했고요. 34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증권은 2분기 NC소프트의 매출액을 리니지 M의 하향 안정화와 신작 부재 여파로 전분기 대비 7% 감소한 4,408억 원, 영업이익은 21% 감소한 1,6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니지 M의 2분기 일평균 매출은 20억 원대 중반대로서 3분기 이후에도 한동안 20억 원대는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 기대 신장의 론칭 일정이 대략 2, 3개 분기 정도 연기됨에 따라 긴 호흡의 접근이 현실적인 대응 방식이라 판단된다라며 2019년 이후 다수의 기대 신작 론칭 일정이 예정돼 있던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신작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가치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SK케미칼입니다. SK증권은 20일 SK케미칼에 대해 2006년부터 백신에 집중해 백신 명가로 거듭나는 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8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증권에 따르면 SK케미칼은 2006년부터 백신에 집중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2015년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백신을 출시했고 2016년에는 4가 독감 백신, 2017년에는 대상 포진 백신, 2018년에는 수두 백신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국내 세포배양 백신 기술의 선두주자로 올랐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동사의 세포배양 백신 기술은 산오피로 기술 수출되면서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임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K케미칼은 2006년부터 백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투자 비용으로 약 4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15년에 국내 최초 3가 세포 독감 백신인 스카이세플루를, 2016년에는 4가 독감 백신 스카이세플루4를, 2017년에는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 2018년 6월에는 수두 백신 스카이바이살라주를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2018년 2월 동사의 세포배양 백신 기술은 산오피로 1,700억 원의 기술 이전되면서 산오피가 개발하는 범용 독감 백신에 동사의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SK증권은 이번 기술 이전 금액은 국내 백신 기술 수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SK케미칼의 백신 개발 기술력은 글로벌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4가지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코스피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국철강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10원 올랐고요. 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배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5% 상승했습니다. 510원 올랐고요. 5,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니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2% 상승했습니다. 85원 올랐고요. 1,2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9% 상승했습니다. 80원 올랐고요. 1,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금속 살펴보겠습니다. 8.5% 상승했습니다. 510원 올랐고요. 6,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든브릿지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5.23% 상승했습니다. 160원 올랐고요. 3,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바이오텍이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600원 떨어졌고요.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캠스입니다. 4.91% 하락했습니다. 1,500원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2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종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원 떨어졌고요. 76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3% 하락했습니다. 350원 떨어졌고요. 7,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동일철강이 23.2% 가까운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0원 올랐고요. 6,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스틸이 보이고 있습니다. 21.73% 상승했습니다. 490원 올랐고요. 2,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면철강이 17.5% 상승했습니다. 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에스텍입니다. 17.17% 상승했습니다. 715원 올랐고요. 4,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텍 반도체입니다. 12.2%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1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미전자가 보입니다. 8.07% 하락했습니다. 1,400원 떨어졌고요.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필드 살펴보겠습니다. 7.48% 하락했습니다. 260원 떨어졌고요. 3,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우스가 6.92% 하락했습니다. 1,350원 떨어졌고요. 1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타지오입니다. 6.92% 하락했습니다. 54원 떨어졌고요. 7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매트릭스입니다. 5.28% 하락했습니다. 290원 떨어졌고요.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불스입니다. 3.05% 하락했습니다. 300원 떨어졌고요. 9,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경협주죠. 푸른기술입니다. 4.2% 하락했습니다. 800원 떨어졌고요. 1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배달의 시대 신유통의 본격화라는 제목 제시해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국내 배달 사업이 커지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사업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향후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표방하는 배달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온라인 음식료품 확대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물류기술 발달과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빠른 배달 서비스의 확대가 지속되며 전자상거래 카테고리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빠른 배달 서비스의 확대는 오프라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능하므로 향후 순수 온라인 사업 대비 매장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온라인 판매 확대는 신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으로 제3자 배달 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의 탄탄한 성장성과 오프라인 매장과 빠른 배달 서비스로 카테고리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해야 하며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국내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전망 보겠습니다. 국내 또한 소비자 중심의 빠른 배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카테고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시간과 공간 제약 그리고 품질에 대한 우려로 성장이 제한됐던 신선식품의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 배달 시장 성장에 따른 온라인 음식료품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 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과 온라인 기업을 영위하는 오프라인 유통기업 모두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순수 전자상거래 기업보다는 매장 중심의 온라인 상업 영위하는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더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기업과는 차별화된 빠른 배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국내의 경우 신선식품 배송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와 BGF가 인수한 헬로네이처와의 시너지가 발생 가능한 BGF 리테일 주목해야 한다고 짚어줬습니다. 리포트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줬습니다. 이마트는 신선식품 배송 대중화의 주역이라고 짚어줬고요. 성장하는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의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BGF 리테일 또한 강자입니다. 프리미엄 신선식품 회사인 헬로네이처와 CEO의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상거래 시장 카테고리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모습이고요. 온라인 음식료품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과 함께 증시온에어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